네, 작가님, 네. 아까 다독과 다청으로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좀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독과 다청이 영어 실력 향상의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네. 저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어 교육이 이 다독과 다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들이 4가지 기술을 항상 고려를 하시는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예요. 네. 이 중에서 가장 평가가 용이한 게 듣기와 읽기죠. 그래서 지필평가에 보면은 이제 듣기와 대부분 읽기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듣기 문항 17개, 나머지는 다 읽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다양한 경험, 뭐 원어민을 만난다든지 전화 영어를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다 영어를 익힐 수 있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수단으로 영어를 익히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었던 친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언가 영어로 설명을 하실 때나 아니면 뭐 듣기 평가를 할 때나 이럴 때는 따로 걱정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듣기 실력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많은 원서들을 어릴 때 접했던 친구한테 학교 교과서 지문은 아주 쉬운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읽는 그런 그림책들은 이제 그 원어민들이 직접 보는 책들이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인 어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보다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겠지만 즐겁게 즐기면서 봤겠지만 그런 걸 보다가 이제 학교 교과서 지문을 보면은 아주 쉬운 수준이기 때문에 어릴 때 다독과 다청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학습한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한 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최근에 영어책 읽은 사람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영어책을 읽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서 경험을 심어주고 싶어서 읽어주는데 이렇게 이제 어릴 때 단 한 권이라도 아니면 단 하나의 재미있었던 어떤 영상이라든지 단 하나의 좋은 팝송이라도 이런 듣기 경험, 읽기 경험이 있었으면 친구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학습이란 어릴 때 뭔가 이렇게 문법을 미리 배우고 단어 암기를 미리 하는 게 선행학습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선행학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제 옛날 네. 중학교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 팝송을 되게 좋아해서 아, 계속 팝송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또 영어 문장들을 알아서 막 계속 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스피킹도 잘하고 와. 저는 그냥 단어 외우러 바빴는데 뭐 팝송이 왜 도움이 될까?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네. 너무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갖고 맞습니다. 그런 원리죠? 네, 맞아요. 그 외에 일본어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맞아. 덕후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일본 작품 너무 좋아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일어 회화는 되는 거죠. 그런 효과로 영어도 즐기듯이 어릴 때 많이 접하고 하면 영어는 되게 편안한 하나의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반 3학년 친구들 네. 이렇게 너 뭐하니 하면 단어 오늘 시험 본다고 맞아요. 근데 너 영어 재밌니? 그 친구를 위해서 네.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네. 영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아서 한번 재밌게 즐겨보기를 추천드리고, 제일 좋아하는 그런 소재 하나를 찾아서 그거 관련해서 영상 하나 아니면 음원 하나 꼭 들어보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들으셨죠? 네. 네. 저부터 당장 아이들에게 해줘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심 분야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도 왜 제가 영어를 어릴 때요? 좋아했는지. 왜 용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의문인 게 저희 부모님은 그쪽과는 전혀 관련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영어를 좋아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때 영어 안 배웠던 세대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영어를 접했던 게 그 6학년 말에 네. 방과후 수업에서 처음 ABC 배우고 월 이름 이런 거 배우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정규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잘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재밌게 받아들였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을 어머니께서 보내지 않으셨고 그래서 즐기면서 배우다 보니까 이거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책에도 담았는데 어머니께서 그 어떤 게 음원하고 책 한 권을 이렇게 구해다 주셨어요. 이렇게 제대로 그거를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혼자 사전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재밌다.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언어에 감각이 있거나 무슨 외국어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언어가 새롭게 배우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느꼈죠. 아, 이게 정말 영어에 있어서는 흥미가 정말 중요하고 자기가 관심 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쩐지 제가 연설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동기부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남들은 관심 없어도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했구나.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했구나. 내용 자체도 오바마가 이런 얘기했구나. 전 그걸 외우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부터 좀 네. 1일차 연설문 외우기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관심 분야를 통해서 그 요즘에 정말 컨텐츠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제가 다음에 만날 때는 네. 뭐 수많은 연설문을 막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연설문 기대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네. 연령별 나름대로 전략이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맞아. 예를 미취학 아동,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중학년일 때, 고학년일 때, 그리고 중학교 이상 됐을 때 네네. 그런 또 전략 같은 게 또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출간하고 나서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어머님들 자녀 연령대별로 궁금해 하시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습관을 잡아줘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부터는 또 이제 중학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약간의 부담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선 미취학 아동 시기에는 아이가 이제 영어를 엄청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이런 거보다는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강요하시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항상 이거를 아이한테 보여줘야겠다. 영어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계시되 그래서 뭐 천천히 조금씩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단어 암기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그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뭔가 파닉스 끝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엄청 많아요. 네. 파닉스가 끝나야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닉스를 너무 어린 시기에 가르치는 거에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는 되게 변수가 많아요.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억은 그 소리를 내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영어는 되게 다양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게 파닉스를 익혔다고 해서 모든 단어를 다 읽을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연역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 음원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어떤 원리를 만들어서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뭐 파닉스를 끝낸다 아니면 많이 읽혀야 된다 영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담보다는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과 흥미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아이가 영어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한두 번 아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늘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마음 먹으시고 다시 이 본질은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는 그 단계에 가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한 번 아이하고 도전해 보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얘가 그러면은 밀착 아동이 대부분 좀 네. 뽀로로 이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뽀로로 안 봅니다. 요즘에 안 봐요? 네, 요즘에는 뭘까요? 핑크퐁도 이제 한물 간 것 같고, 그래요? 네, 저희 아이는 뽀로로 세대인데요. 요즘엔 뽀로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럼, 네. 그럼 팽하 아닐까요? 팽하? 팽하도 그런가요? 지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네네. 예를 들어 뽀로로라고 했을 네. 때 뽀로로 영어 버전 막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살짝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렇죠. 도움이 좀 되지 그럼요,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영상물을 보여주면 영어로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가 한국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우려 하시는데, 네. 어차피 우리나라는 한국어만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계속 친구들이랑 한국어 하고 어른들한테 한국어 듣기 때문에 네. 집에서 저랑 있을 때만큼은 마치 여기가 외국인 것처럼 와. 우리가 어학연수 가는 이유가 그렇게 영어로만 말해야 되는 상황, 영어만 들리는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익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네. 이 영상은 항상 이렇게 영어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뽀로로도 영어로만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컨텐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웬만한 만화는 다 영어로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여주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네. 위해서 일단 오늘부터 미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뽀로로 한 편씩 보시는 건 어떠세요? 뽀로로 말씀입니다. 네. 뽀로로 네. 뽀로로 구독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초등학생이 되면 저희들 네. 대부분이 막 한이슨 이미 끝냈고 애들이 네. 막 진짜 그런 네. 고정관념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네. 보니까 1, 2학년도 영어 학원은 안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은 네. 학원을 다닌 적이 없으니까 네. 살짝 불안할 때가 엄습하거든요. 네, 네. 이 초등 저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초등 저학년 때는 네. 사실 뭔가를 많이 배우기보다는 네. 좋은 학습 습관을 길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학교 이후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하면 네. 정말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이전에 뭔가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네. 뭔가를 많이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네. 자기가 그날 정한 분량을 항상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아이가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엄마랑 약속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학원에 가지 않는 대신에 뭐 요 책 한쪽을 읽던지 아니면 뭐 요거 음원 하나를 엄마랑 한 페이지만 같이 듣던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루에 정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어로 보기, 영어로 듣기, 네. 영어로 읽기 요거 세 가지는 항상 정해놓고 하는 걸로 그래서 습관을 정하고 약속을 정해서 네. 이어나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애들 영어 배울 때 네. 이거 교과서를 보시면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별 내용이 없어요. 네, 생각보다 네, 없더라고요. 뭐가 없고 그냥 듣기 말하기 위주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영어 교육과정 자체가 듣기 말하기 위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만큼 아이들한테 네. 듣고 말하면서 흥미를 유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과 그런 활동들을 가정에서도 꾸준히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나중에 중학교 이후에도 그걸 이어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싶어요. 궁금했던 게 네네. 이제 저도 막 마음 먹으면 네. 또 막 일주일에 5일을 해요. 네. 그러다 또 갑자기 확 안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속 반상을 하는 거죠. 네. 막 이틀 한 날도 있고 하루 한 날 네. 있고 이게 정말 네. 매일매일 한다는 게 저한테도 엄청난 네.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냥 꾸준히 습관. 한다는 게 네. 5일을 다 하는 게 꾸준함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네. 매일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저희도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러면 네. 아이가 친구랑 논다거나 이럴 때는 또 못 지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맞아요. 이런 걸 하고 있었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성과 기록표를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네. 목표 이렇게 비전을 좀 적어주고 원어민처럼 이야기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날짜 쓰고 그 영어로 영상 보기 네. 그다음에
듣기, 읽기 이게 세 가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둔 다음에 네. 그날 활동한 거를 거기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봤으면 뽀로로 1편 받고 그 옆에는 뭐 읽었으면 무슨 책 제목 적어주고 옆에 이제 읽기 뭐 한 거 제목 이렇게 해서 네. 듣기, 읽기, 보기를 다 이렇게 성과 기록표에 적으면 네. 나중에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해서 열을 채우면 예를 들어 10개 채우면 엄마가 뭐 너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좀 쌓아서 보상을 했고 어차피 저희 이렇게 애기 장난감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어차피 원래 사줄 거였지만 네. 10개 쌓았으니까 우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고요. 네. 이렇게 성과 기록표 써보니까 네. 제가 더 도움 받는 게 이제 아이가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도 보이고 그래서 요즘 관심사가 또 거기서 파악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